무지하게 경제버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결혼의 경제학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결혼해야지 돈을 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이제 지금 결혼 정년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라. 결혼하면 돈 번다. 돈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가 한번 명쾌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한 가구와 결혼하지 않은 가구의 어떤 비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통계청에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3세 이상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고, 대한민국 국민 일반의 어떤 생각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였어요. 그리고 저출생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인지 동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4년만 해도 10년 전이죠.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동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46%밖에 안 됐는데, 올해에는 무려 67.4%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거다,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31.3%. 뭐 출산 양육 부담, 다음에 일자리의 불안정, 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다음에 미혼 남녀만 따로 추려가지고 어떤 응답을 했는지 뽑아본 게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미혼 남녀 통틀어서 35%였고, 근데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미혼 남성은 41.6%가 결혼을 해야 한다. 미혼 여성은 26.0%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이나 모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1등이었어요. 가장 많이 꼽은 답이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다. 미혼 남성은 38%, 미혼 여성은 25%. 2년 전 조사에서만 해도 미혼 여성들이 제일 많이 꼽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 중반이었는데 그게 1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5%로 1등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하려면은 같이 살 주거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경제 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직업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자금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다 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50대, 60대 이런 어른들은 아니, 그게 아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자산 축적이 되고 돈이 모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혼자 사는 가구와 결혼한 가구의 생활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KB금융그룹이 바로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25세부터 59세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심층 면접도 해보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평균 315만 원, 연간으로 하면 한 3,800만 원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315만 원을 어떻게 쓰고 있냐? 40.8%는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315만 원에 40.8%면 128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한 12%를 대출 상환, 30% 정도는 저축을 하고 16%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고, 그러면 생활비 40.8%, 128만 원을 어디에 쓰느냐? 식비로 가장 많이 써요. 32.8%를 식비로 쓰고, 그 다음이 월세와 관리비 22.7%, 그 다음이 여가활동과 쇼핑에 17.2%, 교통통신비에 10.2%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내가 주된 직업 이외에 부업을 한다라는 비율이 42%였는데 2년 뒤인 올해 조사에서는 무려 54.8%. 그러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좀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 하나 보시죠.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월세 거주하는 사람이 45.1% 제일 많아요. 다음에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30.0%,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는 21.8%.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75%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들은 어떠냐? 결혼한 부부들은 두 쌍 중에 한 쌍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올해 맞벌이 비중이 48.2%, 역대 최고예요. 맞벌이하는 가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어떠냐? 자, 통계청에서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25세부터 39세까지 비교적 젊은 세대죠. 비교적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결혼한 남성이 취업률이 91.1%, 미혼 남성은 73.5%. 자녀가 있는 남성이 취업률이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또 높더라. 여성은 거꾸로예요. 여성은 오히려 미혼 여성이 결혼한 여성보다 취업률도 높고 다음에 소득도 높아요. 연간 중위소득 한번 보실까요? 결혼한 남성의 연간 중위소득이면 가장 가운데 값이에요. 가장 가운데 값이다. 5,099만 원이에요. 미혼 남성은 3,429만 원이요. 굉장히 큰 격차죠. 거의 한 1,7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근데 결혼한 여성과 미혼 여성의 연간 소득은 뭐 미미해요. 한 200만 원 정도 미혼 여성이 좀 높아요.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역시 자녀가 있는 남성이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한 600만 원 이상 소득이 많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거꾸로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녀라든가 육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결혼한 남성과 미혼 남성의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질까? 지금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혼한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대리 직급, 뭐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은 뭐 과장 직급, 차장 직급.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남성이 나이도 더 많고 직장 내 직급도 또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남성과 미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나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 차이를 분석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논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나이도 같고 교육 수준도 같고 사는 곳도 같고 인종이나 성별도 같은데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의 차이가 나더라.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요.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25% 내지 35% 차이가 나요. 이상하잖아요. 조건이 같은데 오로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결혼 여부로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노동경제학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러면은 임금을 상승시키나 하는 게 굉장히 아주 관심 있는 그런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모든 조건이 같은데 오직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여부로 임금이 그렇게 25 내지 35% 차이가 난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을 거다. 예를 들자면은 IQ 같은 거. KB금융그룹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 면접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당신 IQ가 얼마냐 이런 건 사실 안 물어보거든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들이 임금 격차를 연구를 하면서 IQ까지 따져가지고 변수로 대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능 지수라든가 어떤 다른 요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관측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것 거다라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을 여지없이 깨트린 논문이 2003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케이트 안토노빅스라고 하는 경제학자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로버트 타운이라고 하는 두 경제학자가 발표한 논문인데, 일란성 쌍둥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면은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외모라든가 지능지수라든가 아주 동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한 남성의 임금이 결혼하지 않은 쌍둥이에 비해서 27%가 높더라. 아니, 그렇다면은 결혼한 사람이 어떤 다른 예측하지 못한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시장에 결혼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빙하는 또 다른 논문, 1991년에 포렌만이라는 경제학자하고 뉴마크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쓴 논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산다 그러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끝내고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업장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빨래를 해야 돼요. 가정일을 내가 다 처리해야 되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가정 내 전문화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남편과 아내가 분업을 통해 가지고 가정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내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거기에 투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2년에 구베넨이라는 경제학자하고 바이올란테라는 경제학자가 쓴 논문인데, 결혼한 남성이 직장 내 임금 협상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자, 내가 혼자 산다 이거예요. 나홀로 가구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구할 때 보세요. 뭐 월세, 관리비, 주거비 부담도 크죠. 자동차 뭐 할부금도 내야죠. 통신비에 뭐 식비에 굉장히 쪼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게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여건이 되기가 어렵다. 또 직장 내에서 내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협상력이 떨어진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맞벌이라는 배우자라고 하는 방패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도,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협상력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냥 허겁지겁 일단은 내가 막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이런 거에 쪼들려 가지고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결혼한 남성이 미혼 남성과 다른 어떤 더 뛰어난 능력, 뭐 IQ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결혼 프리미엄이 분명히 노동시장에는 존재를 한다. 결국 결혼한 사람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보수, 임금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자,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30세부터 59세 직장인들의 연금 저축 적립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표 한번 보시죠. 기혼 직장인은 연금 저축 적립액이 3,651만 원이에요. 근데 미혼 직장인은 2,288만 원. 무려 1.5배 차이가 나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사실 노후 대비에 더 철저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수가 있고 나중에 뭐 고독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오히려 결혼한 사람이 노후 대비에 더 철저하더라. 왜 그러냐?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분석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의 경제학자들 논리하고 비슷해요. 1인 가구는 당장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재정 대응에 급급해가지고 장기적인 재정 스케줄을 잘 못 세워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안 그래요. 야, 부부가 우리 5년 뒤에 애를 낳자. 10년 뒤에 집을 사자. 20년 뒤에는 32평 아파트를 42평 아파트로 넓혀가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다. 미래를 대비해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비슷해요. 결혼을 하기 전보다 고정비 지출이 줄더라. 결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혼 남녀가 뭐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뭐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각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았고 소형 자동차를 굴렸는데 결혼을 하면은 뭐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비 지출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소득은 늘어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더라.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미혼 남자분들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야지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